제 56회 실무시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 2번 그리고 건너뛰어서 이렇게 4번 그리고 3번과 5번 부가가치세 신고사후 연말정산은 지난번 강의 그대로 뭐 수정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론시험 좀 처음이다 보니까 전산세무 2급에서는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건 좋은데 강의가 이게 50 몇 분이 나와서 거의 1시간이 나와가지고 용량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분량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험번호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컴퓨터 2대 집에 있는 데스크탑에다가 노트북 하나 어디 빌려서든 요즘은 월 단위로 빌려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해서 옆에 같이 여러분들 입력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수험번호 입력하고요. 문제 유형 A형 감독관 확인번호 66 해서 치면 주식회사 경빈 나올 겁니다. 연습할 때 자꾸 A형만 하다 보니까 시험 장소 가서 A형 실수로 하시는 분 계시던데 시험 보러 가서는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2013년 9월 28일에 시행됐는데 합격률이 23.3%였습니다. 요게 적은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그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요. 가장 최근에 시험 봤던 65회 시험이 전산세무 2급 합격률이 14.2%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을 때가 거의 드문데 딱 한 번 43%가 한 번 있었어요. 대부분은 20 몇 %대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번 56회 시험은 평균보다도 조금 낮을까 말까 해서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23.3. 한 27 정도? 그 정도가 아마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 수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전표 입력 문제인데,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한 문제당 3점입니다.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입하고 있는데 당월분 퇴직연금을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 이걸 알아야 분계가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걸 먼저 볼게요. 자, 확정기여형. 지금 우리 문제 나온 거는 확정기여형 요거죠. 급여 수준 뭐 어떻게 쭉 나와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근로자.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입니다. 돈 관리를 누가 하느냐? 다시 말해서 확정급여형은요, 회사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데 이제 뭐 모든 기업은 다 맡기게 돼 있으니까 회사에서 은행에다가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은행이 회사가 부도가 나도 그 돈은 남아 있도록. 그래서 자, 회사에서 지정한 어느 기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넣어두고 그거를 회사에서 적립하면서 실적에 따라서 자, 관리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 직원들한테 주는 방식, 그게 확정급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금융기관에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그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퇴직금이 어떻게 되느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을 딱 줘버리면 본인들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왜? 관리 주체가 근로자가 너네가 선택하는 노조에서 많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실적에 따라서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이 왔다 갔다 하고 확정급여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금액이 몇 년 지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분계 형태도 다르거든요. 자, 아까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는 줘버리면 끝났다 그랬죠. 이게 회사에서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퇴직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확정기여형은 실적에 따라서 그러면 근로자 대표가 정한 금융기관이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줬으면 퇴직연금 불입했을 때 퇴직급여 돈 나가서 보통예금에서 나왔으면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개해야 될 거는 바로 이거죠.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란 여기에다가 불임
불입합니다. 그럼 보통예금 나가고요. 자, 그러면 이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퇴직연금 운용자산 수익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잡고 회사 장부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다가 더해줍니다. 그러다가 연말 결산 분기되면 이때 가서야 퇴직급여, 자, 여기에 불입한 돈들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했다가요. 직원이 퇴직했어요. 그러면 퇴직연금 충당 부채 없애주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해서 그 자산에서 빼가지고 퇴직금을 준 건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이미 결산 시에는 직원들 이만큼 우리 퇴직급여 줬다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 그때 생긴 충당 부채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약간 복잡한 듯한데 중요한 이번 시간의 핵심은 뭐냐? 확정 기회형 DC형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줘버리면 나머지는 직원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거다. 자, 요 분개만 한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요거 분개하면 우선 영업직 직원 퇴직연금이 3,200,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이 1,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고 요거는 제조원가로 가겠죠. 그래서 차변에 자, 퇴직급여 아까 한번 줘버리면 끝난다 그랬죠. 4월 25일 날 퇴직급여 자, 생산직 먼저 할까요? 네, 1,9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직 퇴직급여 판 3,200만 원. 그래서 자, 어디에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대변에 보통예금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5,1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오히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판 3,200. 그 다음에 또 퇴직급여 그 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근데 여기 퇴직급여가 보면 여러 개 있는데 자, 퇴직급여 판으로 들어가는 건 800번대, 806번 선택하면 되고요. 제조공정에 들어간 요 퇴직급여는 508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508번요. 자, 됐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5월 1일 공장 건물 청소원인 김갑순에게 인건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 인건비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자, 공장 건물이니까 임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하겠는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정규직이 아닙니다. 자, 이와 관련된 원천 징수세액은 없으며 동금액은 자, 잡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요걸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날짜 5월 1일 날 자, 잡급 자, 공장 건물 청소원에 대한 거니까 제해서 얼마 줬죠? 예, 인건비 50만 원. 얼마 안 줬네요. 자, 뭘로 줬습니까? 현금 대변에 현금 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 과목만 잘 찾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 3번 문제. 5월 15일 액면가액 1억 원인 3년 만기 사채를 1억 600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그러면 자, 대변에 사채가 생기는 거죠. 비유동 부채 증가하는 거죠. 1억 원 액면가액입니다. 근데 요거를 1억 600만 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사채 비싸게 판 거죠.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차금 600만 원. 자, 전부 다 이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억 600만 원.
이렇게 붕괴하고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5월 31일 주식회사 서울상서에서 발행한 만기 3년인 채권을 다음과 같이 구입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전표를 처리할 것. 기준項뭘 해야 돼요? 이거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 자, 금액은 100만 원.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어떤 함정을 파놨냐면요. 채권 구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한국증권에 지급한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을 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적는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이라든가 매도가능 증권은 수수료 비용은 이거는 더해 줍니다. 자, 요 기업회 기준에 정한 거라. 제가 정한 게 아니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냐? 단기 매매 증권만 따로 한다는 거. 나머지는 자산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다 더한다는 원칙에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만기 보유 증권에 같이 더해서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다 이체했네요. 둘 다. 그러면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자, 금액은 합쳐서 103만 원. 두 개 적어주면 되고요. 돈 나간 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원칙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이 여러분들 개정 과목도 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좌자산 쪽에 있고요. 밑에 가보면 투자자산 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입력할 때 조심할 거 투자자산 쪽에 있는 거. 당좌자산은 보면 121번, 투자자산은 181번에 있습니다. 요거 181번. 자, 그걸로 개정 과목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5번 문제죠. 9월 3일 당사의 제품 원가가 10만 원입니다. 판매가는 12만 원. 이걸 생산직 직원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LG전자에 다니는 옛날 내 아는 후배가 직원들한테 회사에서 그냥 냉장고 하나씩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냐? 간주 공급이란 게 뭐였어요? 야, 이거는 뭔가 불공정 행위야. 너네 이거 판매로 적용해서 부가세 신고해. 하는 게 정상적인 매출로 봐버리겠다라는 게 간주 공급입니다. 뭐 특정 거래처라든가 그런 쪽에. 자, 근데 이거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준 거니까 순수한 걸로 보는 거죠. 네 말 믿어줄게. 그럼 직원들한테 주는 거에 무슨 판매가로는 안 주겠죠. 그럼 직원 누가 가져가요? 야, 직원들한테 싸게 줄게. 기아자동차 그 모닝 생산 라인도 가보니까 직원 판매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싸게. 원가로 장부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원가로 적고요.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했다 그랬죠. 그러면 복리후생비 이게 코드 번호가요. 이거 안 적어놨네. 자, 생산직 직원이니까 제로 해야 되겠죠. 복리후생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끝이냐? 하나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판매용 제품을 판매를 안 하고 딴 데 써버렸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적요란에다가 적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를 대체시킨 경우에 적요 몇 번이냐면 적요 8번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타계정 대체라 그러죠, 이거. 자,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손익계산서 반영. 적요란에 타계정 대체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빼먹으면 감점 1점이에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511번이네요. 제조공정 쪽에 그다음 제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자, 이제 일반 전표는 끝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2월 10일 본사 영업부서에 사용할 승용차 기준은 1000cc냐 아니냐 따지는데 영업부서니까 업무용인 건 맞지만 cc가 오버됐어요. 자, 만약에 이게 화물차나 뭐 그런 거라면 cc 상관없는데 승용차이기 때문에 불공이 벌써 나왔죠. 5인승 1,50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주식회사 경기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 들어갔습니다. 생명선서를 발급받았다. 2월 1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선급금이죠.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부터 12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나중에 갚기로 했다. 미지급금 되겠죠. 자, 그러면 승용차를 매입했는데 유형이 불공이라 그랬으니까 불공이 몇 번이죠? 자, 매입 쪽에 가서 54번 불공.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여기 있네. 1,500만 원. 부가세는 150만 원. 거래처는 경기자동차입니다. 주식회사. 자동차. 전자는 1번이죠. 자, 분계는 혼합 나올 것 같은데. 자, 분계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량 운반구 들어왔죠? 자, 그렇죠. 차량 운반구. 금액은 1,500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 두 개 합치면 1,650만 원이죠. 자, 대변에. 자, 우선 선급금 있었죠. 선급금 얼마였습니까? 150만 원. 선급금. 거래처는 경기자동차 똑같으니까 그냥 안 적겠습니다. 150만 원. 요거 빼고 자, 나머지 갚아야 될 돈이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건 1,650만 원에서 150만 원 빼면 1,500만 원. 자, 거래처도 똑같죠. 그러니까 따로 안 적어도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계는 일단 혼합이 되고요. 자, 요거 입력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요? 네. 여기 보시면 카페에 질문 올라온 것들이 몇 개 기억이 나서 그거를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거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뭐 불공, 품목은 그냥 차량 운반구, 뭐 차량 운반구 구입 다 좋습니다. 1,500만 원 치면 자동으로 나오고 거래처는 F2 눌러서 검색해서 집어넣고 그러면 사업자 주민번호 다 나오고 전자 아까 1번요. 자, 분계는 혼합이고 그리고 불공사유 입력해야 되죠. 불공제 사유. 매입세 불공제 사유.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및 임차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 차변이 이렇게 뜹니다. 차변 뜨고 자, 차량 운반구 요거 거래처들이 적용도 계속 그냥 자동으로 생겨요. 거래처 막 생깁니다. 이거 그냥 놔두시면 돼요. 지난번에 이거 지워야 됩니까? 막 하는데 2급하고 달라서 뭐 이렇게 해서 생긴 거래처도 그냥 가는데 단 조심할 거. 거래처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뭐 신용카드로 뭐 결제했다면 요 거래처를 금융기관으로 바꿔야 신용카드 회사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만 바꿔주시고 나머지 그냥 나오는 대로 놔두세요. 금액 이렇게 해서 다 입력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다 보면 대변이 위에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 지우고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냥 대변 놔두세요. 밑에다가 차변 넣어도 됩니다. 그런 거 괜찮습니다. 자, 됐고요. 단지 차변했다, 대변했다, 차변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는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차변, 대변 순이면 좋고 위에 입력했는데 밑에 대변이 위에 올라갔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 밑에 차변하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3월 21일. 자, 개인 소비자 김미선에게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별도 있죠. 개인한테. 제품을 88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80에다가 8만 원 붙은 겁니다.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대금은 기존에 발행하였던 상품권. 이거 뭐예요? 상품권은 뭐냐? 이거 들고 오면 돈 주겠다 해서 돈을 미리 받고 종이 쪼가리 하나 준 거죠. 다시 말해서 선수금입니다. 상품권은.
그래서 그 상품이 돌아왔어요. 그럼 물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수금 적었던 거를 없애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상품권으로 수령하고 100만 원을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자, 유형은 그러면 뭘로 할 것이냐? 지금 이런 경우에 눈여겨봐야 될 거 있습니다. 건별인지 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 건별도 같아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답니다. 물건 팔고 현금 영수증 줬어요. 현금 영수증을 안 줬다. 그때는 건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없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고 주는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24시간 마트에 가보면 편의점 가보면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냥 했을 경우에 그거는 건별이에요. 근데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 네. 현금 영수증 처리,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딱 처리했다. 그거는 뭐다? 현금 영수증, 현금으로 부과했다. 현과.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현과 22번이네요. 22번.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금 영수증 줬다. 현과. 카드로 했다. 카드 과세. 카과. 근데 개인한테 아무런 영수증 안 줬는데 세금은 받았다. 건별. 건별.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개인한테 파는 거는 셋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24시간 편의점에서 카드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물건 팔아도 뭘 발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현과냐 건별이냐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급가액은 80만 원에 부가세 8만 원. 거래처는 김미선. 이거 검색해 보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발행 안 했죠? 이거 1번일 때는 여지만 0번을 두르거나 그냥 엔터 치면 그냥 넘어갑니다. 0번 쳐도 부라고 안 떠요. 그냥 통과. 자, 분개는 해보면 알겠죠? 우선 제품을 팔았죠? 제품, 매출. 자, 8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8만 원. 자, 그 다음에 상품권은 얼마? 100만 원짜리 수령했죠? 그러면 선수금 100만 원짜리. 돈이 안 맞죠? 그러면 88만 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현금으로 줘야죠. 우리 상품권 갖고 왔다가 물건 사고 나오면 돈 주잖아요. 뭐 절반 이상인가 3분의 2 이상인가 그 뭐 기준이 있죠. 자, 나머지 현금으로 돌려줬습니다. 상품권을 100만 원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가 돼요? 12만 원? 예, 12만 원. 그럼 분개는 혼합이 되고요. 자, 요거 입력하면 됩니다. 선수금 거래처 입력해야 되지 않나요?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자, 입력한 거 볼게요. 입력할 때 몇 개가 있는데 저도 어떨 때는 여기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자, 현과 금액을 입력하는데 습관적으로 그냥 80만 원을 부가세 8만 원이니까 그냥 88만 원 딱 입력하면 엉뚱한 금액이 나와요. 뭐 70 몇만 원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합친 걸 공급 대가라 그러는데 88만 원이 공급 대가인데 요 현과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88만 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8만 원이 뚝 잘라서 일로 들어와요. 만약에 시험 볼 때 막 생각 안 날 때 있어요. 80만 원 입력해서 엔터 쳤더니 72만 얼마로 바뀌고 이렇게 됐다. 요 뒤에 금액을 빨리 지우세요. 지우고 여기 다시 와서 88만 원. 이거 뭐 굳이 애우려고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평상시대로 그냥 뭐 과세 유형처럼 막 입력을 하다가 아니네 그러면 빨리 지우고 와서 입력하면 그래봐야 한 1, 2초입니다. 자, 그게 오히려 속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김미선 검색하면 뜹니다. 자동으로. 전자는 아니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없으니까. 분개는 혼합. 자, 이거 대변부터 생깁니다. 부가세 예수금 아까 8만 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8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또 현금 아까 12만 원 있었죠? 그 다음에 차변에 선수금 100만 원. 김미선 거래처는 4개 다 그냥 다 연결돼서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3번 문제.
3월 31일 세진 상사에서 원재료 공급가격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외상으로 구입 세금 계산서를 받고 전자분 아닙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하여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려고 한다. 해당 세금 계산서를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조금 안 나왔던 형태가 나왔습니다. 간혹가다 한번 나옵니다. 이거 뭐 1, 2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인데, 자 여기서 정리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3월 31일이 나왔고 일기 확정 뭐 이렇게 나왔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1기와 2기로 나눕니다. 1기, 2기. 크게 1년에 2개로 쪼갭니다. 1기도 다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도 2기 예정, 확정해서 1년에 4번 이렇게 신고합니다. 예정 기간은 언제예요? 3월 31일까지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요거는 그러면 4월 1일부터 4, 5, 6, 6월 30일까지, 6월 31일인가? 그거를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기 확정. 그 다음에 2기는 다시 또 3개월. 2기 확정 또 3개월. 해서 요거는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데, 자, 여기서 이 문제는 3월 31일 요거예요. 세진상사에서 원재료 부가세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종이 세금계산서.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오늘 요 날짜가 해당은 돼요. 해당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이날인데 이날 시간 늦는 바람에,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어폐가 있는 게 이게 신고는 4월 25일까지거든요. 근데 아마 전자세금계산서도 아닌데 종이 세금계산서 그냥 첨부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어쨌거나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4월 1일 걸로 반영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일기 확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 날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거를 입력 설정, 전산회계 1급에 없던 전산세무 2급에서 나왔습니다. 요거까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바꾸는지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 거래 내역 분개를 하면, 자, 요거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과세죠. 뭐 특이사항 없잖아요. 그러니까 51번 매입 과세가 되고요. 공급가액은 100만 원, 부가세는 10만 원, 거래처는 어디예요? 받았다. 세진상사. 세진.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니니까 그냥 건너뛰시고, 자, 분개를 해보면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차변에 원재료 요거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세금도 줬습니다. 세금을 준 거는 부가세 대급금이죠. 대신 지급. 자, 전부 다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 매입금입니다. 원재료는 상품처럼 재고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외상 매입금입니다. 110만 원. 자, 이렇게 했고, 외상이니까 분개는 외상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을 하면 중요한 거는 분개는 뭐 복잡한 건 없어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51번 과세고요. 품목 원재료 공급 100만 원, 우리가 사온 금액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 세진. 자, 전자는 뭐 안 하고 분개는 외상 됐고, 여기 보시면 차변에 아까 외상 매입금 세진상사 110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부가세 대입금, 대변에 원재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고, 차변에 이거 차변 대변을 제가 바꿔서 잘못했나? 맞구나. 네, 차변에 원재료 부가세 대입금 여기 묶어 있고, 대변에가 외상 매입금이죠. 네, 맞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까 일기 예정 신고를 일기 확정 신고 3월 31일을 4월 1일로만 넘기는 거를 처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 위에 요거 우리 금방 입력한 거예요. 위에 보면 간편 집계라고 보일 겁니다. 맨 위에 라인 중에 보면 간편 집계.
커서는요, 밑에 붕괴 쪽에 놓지 말고 요쪽 라인 위쪽 아무데나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커서를 넣었는데, 간편 집게 옆에 보면 세모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그 중에 뭐가 뜨냐면 예정 신고 누락이라는 말이 뜹니다. 그 메뉴 중에 간편 집게 딱 누르면 예정 신고 누락이라는 걸 딱 선택하면 요 보조 화면이 떠요.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로 밀리겠다라는 메뉴입니다. 어떻게 밀릴 거냐? 자, 한 건은 이미 선택이 됐습니다. 제가 라인에 거기 선택을 했으니까 한 건. 자, 예정 신고 누락분 아닌 것을 확정 신고로 넘기겠다. 요거 한 건, 그냥 이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날짜만 넘겨주면 됩니다. 2013년 4월 1일입니다. 4월 치면 1일은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자, 예정 신고 누락분을 위 기간에 반영하여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확정 신고로 전환시키겠습니다. 확인 딱 누르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넘어가고요. 뭐가 바뀌냐면 아주 미세하게 이게 처리된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나냐? 여기 매입 아까는 이거는 있었고요. 옆에 누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요 누락된 거 확정 신고로 넘겨서 신고할 거다라는 요 누락이라는 글자가 네모난 박스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처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만 여러분들 조심하면 되고, 이런 형태 문제 또 언젠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면 뭐 기억했다가 이거 메뉴를 못 찾아서 시간만 막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 아까 저 간편 집게 거기 가서 간편 집게 가서 거기서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로 전환, 여기 가서 날짜만 바꿔주면 된다. 자, 됐습니다. 4번 문제. 7월 5일 주식회사 서울 상사에 제품을 30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판매하고 판매 대가 전액에 대하여 주식회사 서울 상사에 대한 단기 차익분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겁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럼 매출 유형 중에 11번 과세입니다. 판매 금액은 300만 원에 부가세 30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 상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죠. 전자여. 자, 분계는 해봐야죠. 분계 유형은. 우선 제품을 팔았습니다. 제품 매출 금액 3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자, 요거를 단기 차익금과 퉁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게 있었어요. 돈 안 갚아도 돼. 우린 물건으로 대신 줄게. 단기 차익금 330만 원. 자, 요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고, 거래처는 뭐 서울상사 요게 여기 입력한 게 다 연결되니까 됐고, 분계는 그러면 혼합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10월 4일 당사 공장에 설치 중인 기계장치 성능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한국주유소에서 휘발유 110만 원 공급 대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급 가액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포함된 금액 공급 대가 구입하면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 대한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거래처가 바뀌는 게 생기겠죠. 자, 어쨌거나 휘발유를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기계장치 시운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제 비용은 어떻게 한다? 자산에 포함한다. 그래서 뭐 차량 유지비 이게 아닙니다. 자, 그 해당 자산, 기계장치에다 가격을 더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분계 유형은, 거래 유형은 뭐냐? 카드로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카드 매입에 대한 매입 유형 50번대에서 카드로 구입한 거 카과, 그래서 57번 카과를 선택해 주면 되고, 공급가액은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에서 공급 대가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개 합쳐진 금액 이렇게 놓아주고, 자, 요거 나중에 분계 입력할 때도 공급 대가로 110만 원인데 뭐 100만 원 넣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지우고 빨리 와서 110만 원으로 입력하세요. 거래처 한국주유소. 자, 신용카드로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뭐 발급은 따로 없었죠. 자, 분계는 자, 이거 뒤에 해보시면 알지만 혼합 또는 신용카드 썼으니까 뭐 카드 해도 되는데 그냥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 기계 장치에 들어간 거라 시운전용이니까 100만 원 줬고요. 세금 준 거 1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해서 10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미지급금이죠. 110만 원. 거래처 바꿔줘야죠. 요걸로 그냥 한국으로 그냥 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대한카드. 자, 여기 있는 대한카드를 거래처만 한번 바꿔주면 감점 없습니다. 자, 요거 조심하시고 거래처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입력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래처만 이렇게 한국주유소 가다가 대한카드로 바꾸는 거, 요거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말이 좀 빠른지 모르겠는데, 자, 4번 문제입니다. 쭉 걷어서 4번 문제. 다음 결산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1번 문제. 단기 대여금 중에는 단기 중에 발생한 손익사에 대한 외화 대여금 900만 원, 미화 9,000불. 이거 나누기 하면 1불에 1,000원이란 소리네요. 포함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불당 1,200원이다. 자, 외화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환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이론 앞에 이론에서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지금 결산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이에요. 자, 부가세 문제가 없으니까 매입매출 전표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이다. 지금 결산일 가서 돈을 주고받은 건 아닌데 환율에 따라서 이익 손실이 생기면 미리 결산일 때 적어주는 거. 그때 계정 과목을 뭘로 한다? 외화, 주고받은 게 아직은 아니에요. 환산했을 때 환율에 따라서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이익.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손해봤어요, 이익봤어요?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소닉사에 미화 9,000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1,000원이었어요. 1불에 1,000원이어서 한국 돈으로 9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불당 12월 31일 날 보니까 1,200원, 200원씩 올랐어요. 이익 봤죠? 그러면 9,000불 곱하기 200원. 그러면 이것이 100 얼마죠? 80만 원. 180만 원 이익 받습니다.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이죠. 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180만 원. 그만큼 대여금이 받을 돈이 늘어난 거죠. 단기 대여금 18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 거래처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죠? 어디예요? 소닉사. 자, SONIC. 자, 요거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현금과 부족에 대한 문제가 또 전산세무이급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현금과 부족이 차변인지 대변인지 확인해야 돼요. 뭐 보나마나 지금 결산일이니까 확인 안 된 거 자비익 처리할 거냐 잡손실 처리할 거냐 둘 중에 하나죠. 11월 30일에 발생한 현금과 부족 80만 원. 근데 현금 과다인지 부족인지 몰라요. 11월 30일 딱 먼저 검색하세요. 11월 30일 검색했더니 출금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변은 현금이고 차변에 현금과 부족이 80만 원이에요. 이 밑에 분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현금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80만 원 여지가 차변에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대변으로 와야 됩니다. 이제 결산되니까 시간 없어요. 현금과 부족 80만 원. 자, 근데 이 80만 원 중에서 납부한 보험료 당해 회계 기간, 화재 보험료 납부액을 누락시킨 것이다.
그러면 보험료 적으면 끝날 것 같은데 단 그 보험료 중에서 당해 회계기간 귀속분은 15만 원이고 그러면 8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나머지 얼마예요? 나머지 금액. 8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65만 원이죠. 자, 이제 수익 현금 과부족하고 수익 비용이 2연까지 짬뽕을 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5만 원은 이거 알고 봤더니 80만 원 전부 다 보험료를 납부한 건데 그럼 보험료만 적는 게 아니고 보험료는 15만 원만 적어라. 원래 거는 15만 원만 해당된다. 나머지는 뭐예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내년 보험료다. 그럼 비용에 이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가 차변에 보험료 15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65만 원은 선급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65만 원. 자, 문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듯 쉬운 듯 하면서도 두 가지를 짬뽕을 시켜서 잘 만든 문제가 아닌가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요거 아주 기막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아까 보험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현금과 본사 영업부라 그랬어요. 보험료 두 가지 중에 제조가 아니고 판입니다. 아까 800번대 보험료. 자, 됐고요. 자, 3번 문제. 9월 1일 공장 건물 중 일부를 12개월간 임대. 자, 이거 수익 비용 이연 문제 또 나왔네요. 임대 기간은 2013년 9월 1일. 9월 1일이니까 8월까지만 잘라내야 됩니다. 12개월간 임대하면서 12개월분 임대료가 1,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소리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액 수령하여 임대료로 회계 처리하였었다.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치 400만 원은 올해 게 아니다. 요거만 임대료 받았을 때 차변에 뭐 현금이 현금,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이 임대료 1,200만 원 중에 400만 원 내년 거니까 빼라. 그럼 차변으로 가야죠. 자, 아니야. 9월 1일부터 제가 말을 바꿔 설명했네. 9월 임대료 기간이 9월 1일부터 내년 8월까지예요. 그럼 올해는 2013년분은 4개월. 요것만 임대료 놔두고 나머지 8개월은 내년 거네. 2014년 거. 그러니까 대변의 임대료 1,200만 원 중에서 요 400만 원 그냥 두고 내년 거 800만 원은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제가 하는 순간에 바뀔 뻔했습니다. 대변에 800만 원. 차변에 800만 원. 그러면 임대료 800만 원 싹 빼지고 올해 거 400만 원만 남을 거고요. 자, 선수 수익이 되는 거죠. 먼저 받은 거니까 임대료라는 수익을 먼저 받은 거 뺐다 해서 요거는 부채가 되는 거죠.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단기에 완공된 건물, 영업부서용 건물, 완공일자 7월 1일.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로 바뀌었겠죠. 7월 1일 날. 조회하여 감가상각을 하시오. 금액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액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내용연수 20년. 그러면 내용연수분의 20년. 취득 원가가 지금 몰라요.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제로. 이걸 알아야만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겠죠. 자, 그러면 날짜를 7월 1일 날짜로 빨리 조회해야 됩니다. 아까 현금과부족 조회하듯이. 자, 2013년 7월 1일 조회했더니 차변의 건물 2억,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 2억. 미완성된 건물이 완성됐다 해서 자산으로 등록을 해준 겁니다. 자, 2억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 2억을 넣겠습니다. 2억을 20년으로 뺀다.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1년에 1,000만 원. 자, 1년에 감가상각이 1,000만 원 될 겁니다. 2억을 20년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잔존가액은 제로고. 근데
지금 저희 감가상각을 하시오. 2013년이에요. 지금 현재가. 7월 1일 날부터 그러면 뭐예요? 자, 7, 8, 9, 10, 11, 12, 6개월. 그러면 요 1년치 감가상각비를 다시 나누기 2. 그러면 이번 거에 해당되는 거는 500만 원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500만 원. 50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 원. 자, 감가상각비도 제조냐 판이냐인데 지금 영업 부소용 건물이라 그랬으니까 감가상각비 이게 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많습니다. 유형자산이 많으니까. 자, 그 중에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203번 네,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입력한 화면입니다. 자, 볼까요? 감가상각비 판 요거 빼먹으면 안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203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법인세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종종 당기분 법인세가 2,5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니까 당기분 원래 1년치 법인세는 2,500만 원이다. 단 법인세 기납부액은 조회하여 사용할 것. 이미 먼저 먼저 납부했던 법인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가면 이거 안 나오고요. 결산정리사항 들어가세요. 네. 결산자료 입력 딱 들어가서 조회하면 불러오기 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그러면 여기 9번 법인세 등이 있고 그중에 관로 1번 선납세금 법인세 중간 납부해야 됩니다. 1년치 한꺼번에 내려면 금액이 많으니까 이미 1,0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당기분 법인세가 2,500이니까 1,50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데 지금 결산일날 납부할 게 아니고 법인세는 결산일까지 나머지 금액만 일단 신고하고 납부는 나중입니다. 납부가 나중입니다. 일단 장부상에 1,500만 원 나머지 결산자료 입력해서 하세요. 그냥 굳이 이거 분개한다고 복잡하게 법인세 등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머지 1,500만 원만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면 자동으로 분개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요 추가로 납부한 거 빼고 나머지 당기순이익은 만들어지고요. 요거 문제 풀이할 때 요거 입력해서 그냥 추가해버리고 한번 추가했다.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있다. 또 넣고 또 추가하면 됩니다. 그 2번, 3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표 추가는. 자, 그렇게 하고 또 질문 중에 전표 추가가 생겼는데 내가 손대지 않은 것까지 막 다 분개가 됐다. 그거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처음으로 지난번에 요거 빼먹었던 거 나머지 다 한번 올려보려고 오늘 촬영을 했는데 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말이 좀 빨랐던 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56회였으니까 57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가고 3번과 5번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올려놓은 거에다가 그 소득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